네,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확률 및 통계에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숫자나 이제 그러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도구이자 툴이자 이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뭐 100% 확신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확률적으로 어떠한 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도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인공지능 수학 원인데 왜 이런 뭐 확률이나 통계를 배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퓰레이션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이제 샘플이라는 말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포퓰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특정 서울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시민 전체 유권자의 그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유권자 전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쉽지 않죠, 사실은. 그죠? 만약에 이게 뭐 서울이면은 뭐 우리가 그래도 뭐 1,000만 명이니까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샘플 뽑아서 이제 소수의 이제 시민들에게 우리가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 100명의 이제 시민이 대답한 거는 이제 우리가 100명이 이제 뭐 A당을 뭐 100명 중에서 뭐 70명은 A당 선호, 30명은 이제 B당 선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A당의 선호도가 정확하게 70%입니다. 이 전체 서울 시민 전체에 대해서 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제 샘플만 가지고 우리는 결국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샘플만 뭐 이제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항상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 샘플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좀 약간 잘 이해할 수 있고 전체에 대해서 잘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냐. 그게 이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좀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과 이제 기계학습의 가장 궁극적인 골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일반화, 샘플,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의 아닌 그 외적인, 그죠?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려운 게 항상 샘플만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이 당장의 수식은 이제 우리가 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왜 우리가 자꾸 샘플 얘기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스크, expected 리스크,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로스라고 생각합니다. 로스. 약간 손실함수라는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기 expected 리스크라는 거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건 뭐죠? 포퓰레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모집단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델이 뭐 얼마나 잘하고 못 맞추는지. 그 이제 손실을, 로스를. 그러고 싶은데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이 P는 우리 모릅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포는 몰라요. 왜 우리가 이제 뭐 고양이 이제 사진 몇 개는 이렇게 갖고 있지만 정말 이 고양이 사진이라는 거가 이제 고양이 사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이 확률, 이 전체 분포는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리그레이션 같은 거 할 때 회귀 분석한다고 할 때 이렇게 점들 주어지고 이 점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든 점들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몇 개의 점만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100명에 대한 결과만 있지 이거에 대한 결과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체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로스를 계산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임페리컬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뭡니까? 몰라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임페리컬 말했고 얘는 뭐다? 이제는 여기 이제 일단 인티그랄이었던 게 서메이션 바뀌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샘플 n개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한다. 결국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굉장히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가장 일반적인 이제 머신러닝의 접근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ERM입니다. 즉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만 가지고 하자. 네. 근데 샘플만 가지고 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샘플만 가지고 하니까. 샘플이 아닌 정말 전체에 대해서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임페리컬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이제 샘플만 갖고 있는데, 이런 샘플들을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샘플 스탠다드 디베이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전체 어쨌든 우리가 이런 뭐 집단이 주어질 텐데 이런 집단을 우리가 이제 요약하는 거는 두 가지 뭐 분류하자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또 다른 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수치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게 아마 민, 평균이죠. 그다음 베리언스, 분산이 되겠죠. 이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퓰레이션 민이라고 하면은 정말 전체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샘플만 갖고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샘플 민이라는 말을 쓰겠죠. 샘플 민이라는 것보다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균 낸다. 입니다. 이제 뭐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평균이라는 거는 뭐 주어졌을 때 그걸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우리가 나눠준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샘플 민을 보통 이제 y 바로 많이 표현하게 될 것 같고요. population mean 얘는 우리가 이제 사실 알기 어려운 거죠. 일반적으로는 얘는 보통 이제 뮤로 많이 표현합니다. 뮤 그죠? 마치 그 포켓몬스터의 그 뮤랑 이제 발음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이제 중심 부분만 설명이 가능해서 얘랑 이제 얘가 민만으로는 동일한 거죠. 실제로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제 베리언스라는 거가 도입됩니다. 물론 베리언스 말고도 이제 몇 개가 더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은 다시 할 것 같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베리언스. 베리언스도 이제 포퓰레이션 베리언스가 있을 거고 그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시그마 스퀘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아까 봤던 얘는 이제 뮤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샘플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S 스퀘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샘플 베리언스는 이제 여기 나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값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샘플 민을 이제 활용하고 있죠. 샘플 민 계산한 다음에 이제 각각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이제 n-1분의 1로 우리가 곱해준다. 왜 여기서 n이 아니고 n-1이냐? 이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그래서 이제 unbiased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베리언스라는 게 뭐고 포퓰레이션이라는 게 뭐고 샘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만 이제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예시 한번 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샘플 미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베리언스 계산할 때는 여기서 샘플 민 뺀 거, 여기서 샘플 민 뺀 거 각각 제곱해서 다 더해주고 나눠준다. 그러면 샘플 베리언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베리언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베리언스가 크면 그만큼 이제 더 퍼져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의 베리언스가 얘보다 더 크겠죠. 이런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표준 편차라는 말로 이제 많이 봤을 텐데 얘는 표준 편차는 이제 우리가 샘플 베리언스에 이제 그 루트를 씌운 여기 나와 있는 x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즉 샘플 베리언스 계산하고 나면 그거에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좀 이제 어렵지 않은 일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임피리컬 룰이라는 또 재밌는 이제 룰이 하나 있어요. 얘를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죠? 정규 분포, 뭐 노멀 분포, 뭐 가우시안 분포 그런 말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여기 뮤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여기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플러스 시그마. 여기 안에는 전체가 만약에 100%라고 하면 전체의 68%가 여기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 가면 95%, 세 번 가면 99.7%가 들어간다. 왜냐면 이제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뮤가 있고 이제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플러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뮤 플러스 2 시그마. 점점 이제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95% 플러스 3 시그마까지 가면 이제 99%의 정도가 포함이 된다. 라는 이런 이제 좀 경험적인 룰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라는 약간 가정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문제 하나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면 예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영어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중요한 것만 읽으면 되겠죠. 이제 만약에 좀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평균적으로 13.1. 오케이. 오케이. 13.1. 그다음에 시그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5.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임페리컬 룰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뭐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풀이가 다 있어서 사실은 네, 그렇죠. 여기다 결국 물어보는 게 14.6년보다 더 이제 오래 살 확률이 얼마냐를 묻는 건데 자, 13.1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5만큼 가면 14.6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1.5를 빼면은 여기서 이제 1.5를 빼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11.6이 되겠죠. 여기에 몇 퍼센트가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몇 퍼센트가 있다고 했죠? 앞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는 여기 68%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68%가 있고, 그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까지 68%, 그다음에 2 시그마까지는 95%, 3 시그마까지는 이제 대략 이제 99%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68%라는 말은 자, 전체가 100%니까 이제 남은 거는 얼마나 32%가 남죠. 그게 여기의 절반 16%, 여기의 절반 16%가 가는 거죠. 그래서 14.6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은 이제 16%가 나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확률 통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번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뭐 온라인 강의실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이제 비대면 실시간 수업할 때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고생 많았습니다.